은근히 나를 착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해요. 네가 다치든 슬퍼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거든요. 이것도 일이라고 해? 아주 악해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했을 경우에는 참 뒷맛이 쓰지요.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치우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또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극동상담심리연구소에서 거의 한 7, 8만 정도 클라이언트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가장 강조하는 게 사람을 소중히 해야 된다.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했을 경우에는 참 뒷맛이 쓰지요.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잘 가려서 사귀고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과도하게 목표지향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겨를이 없어요. 자기가 목표한 바로 막 달려가기 위해서 네가 다치든 슬퍼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목표한 것으로만 달려가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몇십 년 동안 급작스러운 경제 부흥을 이룩하기 위해서 사회 분위기가 너무 그쪽으로 치우쳤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도구화하는 경향,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인성을 살펴주기보다 우리 학교의 이름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또는 명문대학교에 몇 명을 보냈느냐, 이런 거에만 막 치우치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 다니면서 상당히 삭막하게 살지요. 아주 딱해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일종의 명령으로 탁탁 제시하고 앞으로 질주하는 데나 신경 쓰지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상사가 되어 갈수록 좋은 상사는 상대를 그 짧은 시간이라도 애쓰지, 힘들지, 수고했어, 이런 이야기도 해가면서 일을 시키는데, 아주 이 모진 사람들은 이것도 일이라고 해? 하고 막 심지어 집어던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아주 이게 무참하게 만드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보면은 아주 각박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천에서 용 났다 하는 거를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대단한 능력으로 치잖아요. 근데 우리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은 굉장히 모질어야 자기 환경을 넘어선다는 얘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뒷면에서 보면은 아주 모질고 인정머리 없고 피눈물도 없고 그런 면을 갖고 있기가 10중 8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천에서 용나듯 한 사람을 조심하지요. 은근히 나를 착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말이 희번드리하게 칭찬, 인정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가 식별을 잘 못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여기느냐 하면은 시간이 말해준다. 그래서 립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도 조금 시간이 흐르면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너무 홀딱 빠지거나 또 너무 좋아하거나 이러지 말고, 누군가가 좋아도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은근하게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이 많은 것을 가졌거나 잠재력이라든가 또는 돈이라든가 집안이 좋다든가 이랬을 경우 덕을 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기대한 만큼 갖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태도가 쎄해져 갖고 배우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결혼 같은 거는 인생에 있어서 중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결정하고 서둘러서 결혼에 임하지 마시고 이제 처음에 호감을 갖잖아요. 그럴 때 마구마구 결혼으로까지 막 질주를 하지 말고 6개월 내지는 1년을 한결같은지 가장을 한 건지 충분한 시간 속에서 잘 살펴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창피스러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을 미리미리 커트를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러려면은 일찍이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 너무 바쁜 나머지 학생일 때는 공부하느라고 사회에 나와서는 일에 치여갖고 두루두루 사람들을 사귀지 않기 때문인지 의외로 눈들이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 보는 눈을 익히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놀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활동을 해야 눈이 발달된다고 봐요. 옆에 두면 좋을 유형들이 뭐냐면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은 사람들이 좋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 가족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요. 그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키워지는 게 아니라 가정 내에서 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무래도 균형이 잡혀 있어요. 누군가를 우리가 사귈 때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은지 형제들이랑 사이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원만한지 아니면 별나고 모난지 이런 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도 가족관계를 아주 면밀히 살펴요. 가족관계를 이렇게 대충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견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 사람이 현재 겪는 문제를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견적을 뽑았을 때 굉장히 열악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문제가 별거 아니래도 좋은 성과를 내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네들이 사람을 사귈 때 가장 중시해서 봐야 될 게 그 사람이 가족하고 관계가 두루두루 원만하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시면서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굉장히 속상해하거나 우울한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는 마음도 필요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런 관계는 내 잘못이라기보다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한계련이 하고 이제 그거를 조금 초연하게 내가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모질게 고생을 했는데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다시금 좋은 관계를 이룩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많은 경우 상대방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정하게 상대를 평가하고 자기를 평가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지나놓고 보면은 별것 아닐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열린 마음으로 씩씩하게 사시길 당부드립니다.